안녕하세요. 파리파리 건강 챙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잡곡밥 대 쌀밥 어떤 선택이 건강에 더 좋을까? 입니다. 여러분도 매번 식사할 때 고민되시죠?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잡곡밥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반대로 전통적으로 먹어온 흰쌀밥, 정말 이렇게 나쁜 걸까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밥의 숨겨진 진실을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잡곡밥의 장점과 숨겨진 위험성. 잡곡밥, 요즘 다들 많이 드시죠?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잡곡밥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는 흰쌀과 비교해 볼 때 섬유질, 비타민, 비군,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잡곡밥이 더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잡곡밥의 숨겨진 위험성도 있습니다. 잡곡밥에는 렉틴, 피틴산, 그리고 비소와 같은 항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렉틴은 곡물의 껍질에 있는 단백질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벽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잡곡밥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음으로 피틴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틴산은 현미와 같은 통곡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이 문제되는 이유는 바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철분, 아연, 칼슘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체내에서 흡수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철분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이 빨리 찾아오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집중력 저하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철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피틴산이 이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한다니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현미에 포함된 비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현미는 논에서 자라는 동안 비소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 무기비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비소는 소량이라도 장기간 섭취하면 암, 심장병, 신경 손상 등 치명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잡곡밥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던 분들,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쌀밥의 장점 왜 여전히 중요한 선택일까? 그렇다면 전통적인 흰쌀밥은 어떨까요? 흰쌀밥은 오랫동안 우리 식탁의 주식으로 자리 잡아온 음식입니다. 흰쌀밥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도정 과정을 거쳐 섬유질과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에 소화가 매우 쉽죠. 이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흰쌀밥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대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소화기 문제가 있는 분들은 흰쌀밥을 먹으면 증세를 악화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흰쌀밥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식사 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장기적으로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당뇨 환자나 비만을 걱정하는 분들은 흰쌀밥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쌀밥의 단점 영양소 부족과 포만감 문제. 흰쌀밥의 또 다른 단점은 바로 영양소 부족입니다. 쌀이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껍질과 배아가 제거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대부분 손실됩니다. 그래서 흰쌀밥은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식품이 되어버립니다. 장기적으로 흰쌀밥만 먹는다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흰쌀밥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섬유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배가 꺼지고 이는 과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과식이 지속되면 결국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이제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잡곡밥, 올바르게 먹는 법. 그렇다면 잡곡밥은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잡곡밥을 먹을 때 몇 가지 팁을 기억해 두세요. 첫째, 잡곡을 충분히 불리기입니다. 현미나 통곡물을 조리하기 전에 몇 시간 동안 물에 충분히 불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렉틴과 피틴산 같은 항영양소가 일부 제거되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향상됩니다. 현미는 최소 4시간 이상 불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압력솥을 사용해 밥을 짓기입니다. 압력솥을 사용하면 잡곡밥의 항영양소가 더 효과적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소화가 더 쉬워지고 항영양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흰쌀과 혼합해 먹기입니다. 흰쌀과 잡곡을 7대3 비율로 섞어 먹으면 잡곡의 영양소를 섭취하면서도 항영양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흰쌀밥의 장점인 소화 용이성도 함께 누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쌀밥 건강하게 섭취하는 법. 흰쌀밥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흰쌀밥을 먹을 때는 그냥 쌀밥만 먹지 말고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흰쌀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와 혈당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잡곡밥과 쌀밥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맞춰 잡곡밥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항영양소의 부작용을 줄이고 흰쌀밥의 경우에는 혈당 관리와 영양 균형을 고려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잡곡밥과 쌀밥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더 건강한 식습관을 이어가실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